네, 82페이지 실전 200제 26번 문제. 문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임금과 물가는 신축적이다. 밑줄. 근로자는, 밑줄 긋읍시다. 근로자는 그들이 받는 명목임금은 정확하게 알지만 전체 물가에 관한 정보가 제약이 있어서 실질임금은 정확히 모른다. 밑줄. 명목임금만 알고 실질임금을 모른다는 것은 물가 변화를 모른다는 얘기겠죠. 실질임금은 P분의 W니까. 노동 수요는 밑줄. 누가 노동을 수요해? 기업이. 실질임금의 감소함수고, 고용주는 실질임금을 정확하게 안다. 기업은 정확하게 실질임금을 알고, 노동 공급은 실질임금의 증가함수이지만 근로자가 실질임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기대 실질임금의 증가함수 밑줄. 노동 수요는 실질임금의 감소함수, 다시 한번 밑줄.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은 기대 실질임금의 증가함수. 기대 실질임금을 밑줄 긋읍시다. 기대 실질임금을 실질임금 그리고 근로자의 물가 수준에 대한 착각인데 P expectation 분의 P네. 이걸로 표시하고 노동 수요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을 실질임금 고용량 평면 밑줄 명목임금 고용량 평면에 나타내봐라. 지난번에 나타냈었는데 다시 한번 잠깐만 확인하고, 두 번째는 물가 수준이 상승한다고 하자. 밑줄.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근로자가 이것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경우 밑줄. 균형 실질임금과 고용량 어떻게 되냐. 두 번째 3번 설문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 밑줄. 물가가 상승했는데 근로자가 이걸 예상 못해. 자, 확인 좀 해보면 이게 이제 비대칭 정보 모형입니다. 분석의 기초 이렇게 해서 어떤 모형이다? 비대칭 정보 모형이다. 비대칭 정보라는 것은 누가 기업과 누가 근로자가 물가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비대칭이다. 기업은 물가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근로자는 물가 정보를 모른다. 이렇게 해서 이 비대칭 정보는 불완전 정보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불완전 정보는 아까 우리가 루카스의 모형을 불완전 정보 모형이라고 했어. 루카스는 기업도 근로자도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여기는 기업은 불완전하지가 않아. 기업은 뭐예요? 완벽하게 물가 변화를 알고 근로자는 물가 변화를 몰라. 이래서 정보집합에 있어서 비대칭이다. 정보집합에서 비대칭.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보면 비대칭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거고, 그 비대칭 정보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게 되지만 여기서도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이 비대칭 정보 모형이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명목임금 요 W하고 P 곱하기 MPL 요런 조건 하에서 노동의 최적 고용이 이루어진다 그랬고, 어떤 평면이면? 명목임금 평면이면. 이 실질임금 평면에서는 P분의 W 좌우변을 뭘로 나눠버리면? P로 나눠버리면 P분의 W는 MPL 요런 조건 하에서 레이버 디맨드가 결정된다 그랬죠. 노동 수요 곡선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노동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어? MPL이 노동 생산성이 체감하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은 항상 우하향하죠. 우하향해. 그런데 노동 수요는 누가 결정하냐면 기업이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노동 수요는 우하향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얘는 물가 변화, 이 물가 변화를 정확하게 아는데, 그래서 기업은 요 실질 임금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고, P expectation 분의 W. 요 예상 실질임금이죠. 기대 실질임금. 요 기대 실질임금. 요 기대 실질임금에 따라서 노동을 공급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노동 공급 함수는 노동 공급은
요 기대 실질 임금에 의존한다 이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얘기했었냐면 명목 임금 평면에서는 W equal P expectation 곱하기 GL 이렇게 해서 명목 임금 평면에 우리가 나타냈었고 좌우변에는 뭘로 나눠버려? P분의 W를 해서 실질 임금은 P분의 P expectation 이렇게 해서 좌우변을 P로 나누면 GL 이렇게 해서 실질 임금 평면에 우리가 나타낸다 했어요. 명목 임금 평면에는 이렇게 실질 임금 평면이 이렇게 이게 누구? 레이버 서플라이 커브인데요. 근로자 요거는 우상향한다 그랬습니다. 우상향한다. 여기는 다 그냥 물가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물가에 대한 예측이 들어있어서 요 예측 정확하게 모르죠 기업이 그러니까 근로자가. 그래서 근로자는 요 근로자 노동 공급자 요 근로자는 물가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다. 그래서 얘하고 기업하고 누가 근로자가 정보 집합이 다르다. 비대칭 정보다. 비대칭 정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물었냐면 첫 번째 근로자의 물가에 대한 착각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P분의 P expectation이야. P expectation 분의 P예요. 거기 박스를 쳐봐. 어떻게 되어 있다고? P expectation 분의 P네요. 요게 아니라 요게 지금 뒤집어 놨어 지금. 응? 뒤집어 놨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기대 실질 임금은 요거죠. 기대 실질 임금을 그렇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노동 수요 공급이 지금 비대칭 정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설명해 드렸을 뿐이고 기대 실질 임금 요 기대 실질 임금을 뭐하고 뭐의 곱으로? 실질 임금하고 뭐의 곱으로요? P expectation 분의 P 요 근로자의 착각 요 착각이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의 차이를 착각이라고 표현한 거죠. 착각, misperception. 이거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해봐라. 곱으로. 쉬워 이거는. 기대 실질 임금이 뭐예요? 명목 임금을 요 기대 물가로 나눈 게 기대 실질 임금이잖아. 그러면 실질 임금을 먼저 만들어줘. P분의 W. 분모에 없는 걸 뭘 만들어줬어요? 물가를 만들었으니까 분자 P 쓰면 되겠지. 이거 쓰고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분모에 있던 거 P 쓰면 그대로 갖다 놓으면. 이게 뭐예요? 기대 실질 임금을 실질 임금과 근로자의 착각의 곱으로 표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우원 스님 책이라고 거시경제학 책이 있는데 거기에 연습 문제인데요. 이게 모든 책에 있는 일반적인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우원 스님 책에는 특이하게 노동 공급 곡선을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놨어요. 요 기대 실질 임금 이렇게 쓰거나 어떤 데는 요걸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놨어요. 자, 두 번째는 뭐를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평면에 그래프를 표시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프는 우리가 이미 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명목임금 평면에는 뭐가 나와 있나고 노동수요곡선은 요게 나와 있는데 P 곱하기 MPL이 나와야 되고 노동수요곡선은 P 곱하기 MPL 이렇게 나와야 되고 요 명목 쓰세요. 명목. 그 다음에 공급곡선 어떻게 생겼다고? 명목임금 평면에는 요 P expectation 곱하기 GR 이렇게 생겨요. P expectation 곱하기 GR 이렇게 이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균형 명목 임금하고 고용량이 정해지겠죠. W0, L0 이렇게. 실질임금 평면에 소문자로 실질임금 평면에 여기 노동수요곡선 어떻게 생겼다고요? 요 실질임금 평면에서는 MPL로 생겨요. MPL.
요 노동 MPL. 그 다음에 명목임금 실질임금 평면에서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겨서 실질임금 평면에서는 P분의 P expectation 곱하기 GL 이렇게 쓰라 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요거의 함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P분의 P expectation 곱하기 GL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노동 공급이 레이버 서플라이가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P분의 W 실질 임금과 근로자의 착각의 고부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다. 그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쓰지.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없을 때 굳이 뭐 저렇게 복잡하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실질 임금 평면에서는 요걸 기억하라 그랬고, 요거 명목임금 평면에서는 요걸 P 곱하기 MPL 요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 다음 2번, 3번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 잘 나와 있어, 책에. 자, 보세요. 그래프 거기 보세요. 명목임금 대문자 W, 실질임금 소문자 W 이렇게 있고 거기 명목임금 평면에는 P0, F'L은 뭔가요? 생산함수를 한 번 미분하니까 MPL이죠, 뭐. 그쵸? 그 다음에 HL 돼 있는데 HL이나 GL이나 똑같아요. HL은 김경수 박대건 저에는 HL로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 정운찬 선생님 책에는 GL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똑같은 노동 공급 함수입니다. 하나 그냥 강공 공급 함수 아무거나 하나 썼어. 그 실질임금 평면에 MPL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거기 그 HL 이렇게 돼 있는데요. HL 이게 이제 공급 함수로 그냥 하나 써놓은 건데 그 앞에다가 그대로 써도 되지만 우리가 일관되게 갑시다. HL 앞에다 뭐라고 써야 돼? 요거요. HL 앞에다 뭐라고 써야 돼? 요거 써야 돼. P분의 P expectation 써놔. P분의 P expectation HL 이렇게. 자, 그리고 83페이지 우측단의 설문 2에 근로자가 물가 상승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경우 밑줄. 노동자가 물가 인지 오류 없이, 물가 인지 오류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물가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물가 예측 오차가 없이 이 말이에요. 물가 예측 오차가 없이. 물가 상승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밑줄 그으세요. P와 P expectation이 같으면 물가 상승 이후에 실제 실질임금과 예상 실질임금이 물론 같죠. 그래서 실질임금 고용량 평면에 노동 공급 곡선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질임금 평면에서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 보세요. 그 그래프 두 개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실질임금 동그라미하고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똑같은 경우에 거기 HL 앞에 그냥 그대로 가도 되는데요. 앞에다 똑같이 P하고 P expectation 이렇게 써놔요. 요거 써놔. P분의 P expectation 곱하기 HL 이렇게. 그 써놓으면 물가 변화나 기대 물가 변화가 똑같으면 분모 분자가 변화가 똑같으면 안 변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곡선 자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이제 명목임금 평면에서는 좌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P0 그 노동 수요의 P0에서 P1으로 화살표를 하세요. 노동 수요곡선 물가가 상승하면 노동 수요곡선이 우측 갑니다. 그리고 P0 expectation에서 P1 expectation으로 화살표 하세요. 노동 공급 곡선도 좌측 가. 노동 수요 곡선은 우측 가고 노동 공급 곡선은 좌측 가요. 왜? 물가가 상승하니까 노동 수요 곡선은 우측 가고요. 그 다음에 기대 물가 상승이 노동 공급 곡선을 왜 좌측으로 이동시킬까요? 노동 공급 곡선이 좌측 갔다는 것은 공급을 줄였다는 거예요? 늘렸다는 거예요? 공급을 줄였다는 거죠? 물가 상승을 예측하면 왜 공급을 줄여? 왜 줄여요? 기대 실질 임금이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 요 물가 상승을 예측하면 요게 올라가면 전체 요 기대 실질 임금, 내가 예측하는 실질 임금이 떨어져 버려. 근데 더 적은 실질 임금 받는데 내가 뭐하러 노동 공급을 늘려요? 줄이지. 그렇죠?
당연히 줄여. 실질임금을 내가 보고 뭘 한다고요? 노동을 공급하는데 내가 받을 실질임금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 그럼 당연히 노동 공급 줄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 공급은 좌측갑니다. 그리고 이동폭이 똑같다고 하면 명목임금만 W0에서 W1으로 명목임금만 상승하지 거기 LF equal L1입니다. 왜 갑자기 F라고 써있냐. 지금 김박저에는, 김경수 박대건저에는 최초의 균형 상태를 다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가정을 해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고용량의 변함이 없다. 거기 LF equal L1 써놓고요. 고용량 불변. 고용량 불변. 그러면 산출량 옆에 오른쪽 화살표하고 산출량 불변. 그리고 고용량 산출량은 다 실질 변수예요. 실질 변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리고 명목임금 W0에서 W1으로 화살표하고 명목임금, 이거는 명목 변수예요. 명목 변수만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물가가 예상되면, 물가 상승을 예상하면, 근로자가 다 예상하면 고용량이 변한다고 안 변한다고? 안 변해. 산출량도 변하지 않아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수요 총공급 모형 자체를 끌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시장만 보고 있는데요. 바로 뒷장이 바로 뭐예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그 옆에다 그려서 같이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물가 예상 오류가 있는 경우 밑줄. 분서 2초에 화폐 환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화폐 환상. 화폐 환상은 밑줄 보세요. 사람들이 명목값의 변화와 실질값의 변화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명목값의 변화와 실질값의 변화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플레나 디플레로 인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화폐 환상에 빠져 있다라고 말한다. 자, 예상된 경우, 예상치 못한 경우, 이제 요걸 다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전부 다 예상한 경우,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경우. 뒤에 가서 물론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하게 되겠지만 이렇게 평면을 하나 더 그려서 총수요 총공급으로 우리가 확장을 시킬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명목 임금 평면에 대문자 명목 임금 평면에 두겠습니다. 고용량. 노동 수요 곡선은 명목 임금 평면에 P 곱하기 NP를 했어요. 그리고 공 곡선은 P expectation 곱하기 HL이라 그랬어. P expectation 곱하기 HL 혹은 GL. GL 해도 되고 HL 해도 되고.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고용량 처음에 L0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 W0 결정되어 있다. 여기에 PY 평면에 총 공급 곡선을 그릴 텐데요. 총 공급 곡선. 아까 실제 물가 P하고 기대 물가 P expectation이 같으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생겼다고? 수직으로. 우리 공급 곡선 이렇게 생겼잖아. Y equal Y 스타 플러스 개머 P 마이너스 P expectation 이렇게 생겼는데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상을 다 한 경우는 예상을 다 한 경우 어떻게 해서 P와 P expectation이 같기 때문에 그 결과 이게 제로가 되고 Y하고 Y 스타가 같아서 잠재 산출량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항상 수직이다 이랬어. 그래서 AS가 수직이야.
그리고 총수요 곡선은 항상 우하향합니다. AD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총수요 총공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A점에서 균형 물가가 그리고 균형 산출량인데 잠재 산출량 Y스타다. 이렇게 예상한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물가가 변하는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예상했는데 정부가 요 확장 통화 정책을 썼고 이걸 전부 다 민간이 예상했다. 정부는 뭘 했고요? 확장 통화 정책을 썼고요. 이거에 대해서 민간이 전부 다 예상을 했어. 그러면 확장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총 수요가 이렇게 늡니다. AD가 AD 세로가 AD1 이렇게 늘어. 보세요. 새로운 균형점은 바로 이런 점이지. 물가만 상승하고 산출량 변화는 전혀 없죠. 그 물가 상승을 여기에 반영해주면요. 정부가 확장 통화 정책을 썼어. 그럼 물가가 상승해. 그러면 물가가 P0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기업은 정확하게 이걸 인식하기 때문에 물가가 P1으로 상승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 가게 될 거예요. 여기에 점선을 쭉 하나 올려놔봐. 이게 지금 수직의 이동폭이죠. 노동 수요 곡선 수직의 이동폭. 이것만큼 정확하게 누가 예상을 해? 민간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이걸 정확하게 예상을 하는 거죠. 따라서 공급 곡선도 정확하게 그만큼 좌측으로 P0 expectation이 P1 expectation 그 다음에 GL로 이렇게 좌측 가면서 최초의 균형점 그리고 새로운 균형점 이렇게 방금 봤던 것처럼 명목 임금만 이렇게 변하고 고용이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산출량도 변화 없고 여기다 밑에 써놔. 고용이 전혀 변화 없어. 불변, 산출량 불변. 그리고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통화를 팽창시켜서 총 수요가 이렇게 늘었을 때 통화 팽창, 총 수요 증가 이게 어디만 가고 요 물가 상승, 명목임금 상승 요것만 가고 고용이나 산출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요걸 다 명목 변수라 그랬고 명목 변수만 변하지 실질 변수에는 고용이라든가 산출량을 무슨 변수라고 한다고요? 실질 변수. 요 실질 변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상된 정책은 정책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뒤에 가면 총수요 총공 모형에서 또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필립스 커브에 가면 필립스 커브로도 똑같은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예상된 경우, 물가 예상 오류가 있는 경우, 여기서 똑같이 명목임금 평면에 이렇게 노동시장, 그리고 총수요 총공급 모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노동시장도 명목임금 평면 때문자 W 명목임금. 그럼 노동수요 곡선은 P 곱하기 MPL이고 공급 곡선은 이런 형태로 P expectation 곱하기 GL.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노동시장은 균형이고 명목임금 W0, 고용은 L0 결정되겠죠. A점에서. 자, PY 평면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그려보면요. 총공급 곡선이 여기에 수직이었던 예상한 경우와는 달리 예상치 못하면 아까 루카스 공포에서 예상치 못한 불안전 정보 상황에서 AS는 어떻게 생겼다고? 우상향이 생겼다. 우상향하게.
이걸 AS의 곡선이라고 볼 수 있고, 총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데 이렇게 생겼다. 이걸 뭐 직선으로 그리는 거 곡선으로 그리는 게 뭐 차이가 있냐? 없어. 응? 우리가 미시간에 처음 가면 수요 공급 곡선을 이중훈 선생님 책 보면 약간 곡선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그리는 것과 직선으로 그리는 게 차이가 있냐? 없어. 아무렇게나 그리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 산출량이 Y 스타 잠재 산출량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수직의 점선을 쭉 하나 끌어올려서 잠재 산출량 수준이다. 물가는 P0의 최초의 A점이 균형 상태고, 또 똑같이 출발해 봅시다. 똑같이 통화를 팽창시켰는데 민간이 이걸 예상하지 못했어. 정부가 통화를 팽창을 시켰는데 민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그래서 예상치 못한, 밑에 써놔요. 예상치 못한 확장 통화정책이다. 예상치 못한 확장 통화정책. AD 곡선을 이렇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총 수요가 늘었어요. 이렇게 AD가 제로가 원으로. 그러면 AS는 이제 변하냐 안 변하냐 중요한데, 총 수요가 늘었을 때 단기 AS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기에 예측하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화를 팽창시키면 이 통화 팽창은 A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요. 우측 이동. 그런데 AS는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단기의 균형점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A점에서 균형점이 B점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 B점은 여기야. 물가도 어떻게 되고요? 상승하고요. 산출량도 증가해. Y1으로, 물가도 P1으로. 그래서 물가 상승, 산출량 증가 이렇게. 여기까지만 일단 우리가 확인해 보면, 노동시장에서 이렇게 물가 상승하면 여기 P0가 어떻게 된다고요? P1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하겠습니다. 이렇게 P1 MPL로 우측하겠죠? 근데 물가 상승을 얘가 예측했어, 예측 못했어? 예측 못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이런 점이 바로 어떤 점이 된다? B점이 된다. B점. 따라서 고용 규모가 이렇게 L1으로 늘고 그 결과 산출량도 이렇게 늘는 형태로 나타나 있는 거란 얘기예요. 임금도 W1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요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함적기대를 도입하고 그러면, 예상치 못한 정책이 지금 여기에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고용량과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유효한 결과로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함적기대를 도입하게 되면 장기에는 효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관심사는 지금 단기에 효과가 있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정책은 어떻다? 정책 효과가 없다. 예상치 못한 정책은 정책 효과가 있다. 거기까지만 갔어요. 자, 거기를 그래서 왼쪽에 지금 84페이지 밑에 그래프 두 개 나와 있는 것 중에 명목임금 평면으로 갔으니까 그렇게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명목임금 평면에 똑같이 그려져 있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 내일 좀 앞에 지금, 앞에 문제들
몇 문제를 더 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9번 문제도 풀 거고 30번도 문제도 풀 거고 그렇대 일단 31번 문제로 오세요. 31번 문제. 오늘 루카스 공곡선을 했기 때문에 31번 95페이지 거기 루카스 등 세고전학파 이론을 이용해서 단기 총공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설명해라 밑줄. 그리고 통화정책 효과를 분석해라. 그런데 그 통화정책 효과가 가지를 두 개를 쳐서 예상된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상된 정책과 예상치 못한 정책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단기 총공곡선이 우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도출했잖아요. 루카스 공곡선 도출했잖아. 루카스 공곡선. 그래서 그 도출 과정을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그 뒤에 예시답안을 좀 넘어가 보시면 예시답안 루카스의 섬 모형 그렇게 했는데요. 루카스가 처음에 공곡선을 도출할 때 여러 개의 섬이 있다라고 보고 정부가 통화를 늘리기는 확장 통화 정책이 자기 섬에 미치는 영향은 알아. 그런데 인근 섬에 미치는 영향을 몰라. 옆에 섬의 상황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근 섬의 물가도 상승하고 있고 내 섬의 물가도 상승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일반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섬의 가격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아일랜드 모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루카스는 경제주체들이 함적기대라고 밑줄. 함적기대. 물가가 신축적인 상황 밑줄. 고립된 섬에서 경제주체들이 장기적으로 밑줄 보세요. 개별 물품 가격을 제시받고 이 가격에 따라 생산량을 결정하는 섬 모형을 통해서 총공곡선을 도출했다. 거기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 밑줄 긋고요. 뭐만 지금 다른가요? 아까 개머라고 써져 있는 거에 알파라고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알파를 쓰든 개머를 쓰든 마음대로예요. 그리고 설명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경제 전체의 총공곡선 I라는 첨자만 사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 그 개별 기업의 공곡선에 YI 이퀄 Y 거기 I 빠져버렸네. I 스타. 자, 우상향하는 이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거기 그 오른쪽에 그래프에 P0 equal P expect 이렇게 되어 있고 P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P1 그 대신에 아까 P하고 P expectation의 부등호 방향을 제가 썼는데 어떻게 썼어요? P가 P expectation보다 크다 이렇게 쓰세요. P1 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P2 부분에는 P가 P expectation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다 도출했고요. 예상된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방금 이게 예상된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 되시죠? 예상된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 단기에. 그리고 내일 총수 총공 모형 가게 되면 이제 예상치 못한 정책은 여기다 함적기대를 도입하게 되면 그 예상치 못한 것이 장기에도 예상 못해요? 아니죠. 단기에 예측 오차는 한 번만 있다 그랬어. 이게 루카스 공곡선은 처음부터 합리적 기대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합리적 기대입니다. 처음부터 합리적 기대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치 못한 게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 어떻게 나타나요? 장기적으로는 요 단기의 균형은 A에서 B로 가고 산출량은 고용은 단기에 다 이렇게 증가. 실질 변수에 영향을 주는 이 산출량의 증가, 고용 증가는 단기 균형에서는 유효한 정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에는 어떻게 되냐? 장기에
합리적 기대의 특성상 이 합리적 기대라는 것은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변수를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합리적 기대에는 장기에는 항상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일치하게 된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예측 오차는 1회만 발생하고 예측 오차는 즉시 수정되고 예측 오차, 체계적인 예측 오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 물가가 상승한 걸 알아차리는 즉시 기대 물가도 이것도 변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얘가 AD가 AD1으로 가서 실제 총 수요 이동, 요 물가 상승폭은 요것밖에 지금 안 올라가고 있지만 장기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장기에는 항상 최초의 잠재 산출량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효과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 요 총 수요의 이동폭 자체가 이만큼 큰 거예요. AD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AS가 여기까지. 요렇게. AS가 요렇게 AS0가 AS1으로 물가 상승을 예측하게 되면 이런 점 C점으로 가게 되고요. C점에서 물가는 P1이에요? P2예요? P2까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P0에서 P1까지 상승했을 때 노동 수요 곡선이 여기까지 갔는데 P2는 이것보다 더 오래 가요. 요렇게 P2 MPL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의 점선을 표시해서 전체 요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 폭만큼 공급 곡선도 이동하게 돼요. 공급 곡선도 이동하게 돼.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P0 expectation이라면 이거는 P1 expectation이요? 아니요. P2 expectation이야. P2 expectation. 그리고 여기가 GL 이렇게 가면서 GL 이렇게 가면서 명목 임금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W2까지 여기까지 올라가. 중요한 것은 고용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아무런 고용이 장기에는 불변이다. 자, 그래서 이 함적 기대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같다는 것도 중요하고 장기에는 산출하고 고용량하고 이게 전혀 변화가 없는 불변이다 이거예요. 고용량, 산출량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씁시다. 예상치 못한 확장 통화 정책은 적으세요. 예상치 못한 확장 통화 정책은 단기에는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게 단기에는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에 지속성은 없다. 단기에는 유효한 정책이지만 장기에는 실질 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루카스를 포함한 새 고전학파의 정책 효과입니다. 아까 앞에 문제에서 예상된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 얘기를 할 때는 예상치 못한 경우는 여기까지만 가도 됐었어. 왜? 함적기대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함적기대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거기 모형은 무슨 정보 모형이었어요? 비대칭 정보 모형이었잖아. 비대칭 정보 모형은 함적기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함적기대 모형은 세고전학파 모형이라니까. 그래서 이 세고전학파 모형 똑같은 예상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을 분석할 때 이 세고전학파 루카스 공곡선을 포함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정책의 단장기가 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내일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전부 다 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기출도 많으니까 다 하나씩 보게 될 거고 여기까지 오늘 할 거고
내일은 앞에 2장의 문제들을 꽤 많이 봤었는데요. 2장 문제 중에서 13번 문제, 그리고 14번, 17번, 18번, 방금 본 루카스 공급곡선, 그렇게 해서 두 문제를 25점짜리 두 문제를 낼 건데 사실은 그 쓰기가 쉽지 않아요. 큰 문제를 한 문제 낼 수도 있고 작은 문제를 두 문제 낼 수도 있는데 작은 문제를 두 문제 내겠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본 내용들을 여러분이 많이 알아서 짧은 시간 안에 다 쓰기가 좀 쉽지 않는 아마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는 게 많아 내가. 그러니까 시간이 답안 작성 시간이 부족하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예요. 하나는 아는 게 없어가지고 머리를 쓰다 시간이 부족한 경우. 또 하나는 공부가 이제 많으면 그 많은 거를 내가 어떻게 좁은 공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다 쓸 건가 이게 고민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인데 제가 몇 개의 문제를 불러줬고 본 것을 시험을 본다고 해서 그 전내에 오늘 혹은 내일 시험 직전에 열심히 그걸 봐야 돼. 그래야 내가 본 게 얼마나 시험 시간에 내가 반영이 되지? 그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시험 보든 뭐 안 보든 평소처럼 아니에요. 그 직전에 내가 1시간 전에 열심히 봐가지고 그게 얼마나 기억에 나는지 그런 건 테스트 때 해봐야 된다 이거. 이해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